수면 치료 중 깨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주무시는 분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간혹 불안감이 너무 높고 평소 수면제 또는 정신질환제를 복용 중이거나 주량이 세고 또 과체중인 환자분들은 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해서 수면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수면제를 과량으로 투여하지 않고 수술 도중 환자의 수면 깊이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수면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환자분 스스로 끊임없이 나는 못 잘 거야 라고 생각해서 수면제의 효과를 이기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잘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또한 서울 꽃피우리 치과는 보다 안정적인 수면 치료를 위해 치과 의사와 전문 담당 직원이 수술 중 환자의 수면 깊이, 호흡, 심박수를 더블 체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반대로 간혹 과도하게 잠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 꽃피우리 치과에서는 수면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기량제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수면 치료하면 정말 편한가요? 치과 공포증, 마취 공포증, 헛구역질이 심한 분들은 보통의 치과 치료가 아예 불가능해 심각한 구강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도 본인의 구강 상태를 굉장히 창피해 하시고 또 스스로 치료 협조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계속 치과를 기피하시는 거죠. 자, 이런 분들에겐 수면 치료가 효과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면을 하는 치과가 없는 먼 도시에서도 물어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도 수술이나 또 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해서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또 수술기구의 소음과 진동도 마찬가지죠. 이때 수면 치료를 하면 편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면 치료 당일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술 당일 금식은 최소 4시간입니다. 약준단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된 기간만큼 반드시 약준단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옷은 링겔을 잡을 수 있게 팔을 거둘 수 있는 복장이 좋습니다. 수술 중 손톱에 장치를 달기 때문에 매니큐어는 지우고 오셔야 합니다. 수술 전날 과음이나 과로를 하면 수면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날 푹 자고 오셔야 수면이 잘 됩니다. 보호자와 함께 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혼자 오시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어 운전은 피해주세요. 또한 수술 후에는 다른 일정은 비워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빠지거나 깨질 수 있나요? 임플란트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석이 쌓이면 임플란트를 감싸던 뼈가 녹아 흔들거리거나 빠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자연치처럼 칫솔질과 치간칫솔로 꼼꼼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임플란트는 기계이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타의 다른 기계들처럼 각각의 부품들이 연결되어 제 기능을 내는 것인데요. 추후 부품들의 수리가 필요할 때 분리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 몸체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식립했던 임플란트를 무조건 제거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부품으로 일부러 만든 것이죠. 또한 꽉 조여둔 책상 다리도 시간이 지나면 나사가 풀리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나사를 꽉 조여놔도 사용하다 보면 나사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에 오셔서 나사도 조이고 정기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금니가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나요? 대체로 이를 뺀 자리를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플란트입니다. 예전에는 브릿지라고 해서 상실된 치아에 양옆 치아를 깎아내 길게 덮어 씌우는 방법과 틀니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임플란트가 개발되고 난 뒤로는 양옆 치아에 손상 없이 상실된 자리에만 임플란트를 심어 치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혹 이를 뺀 후에 당장 씹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오랜 기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치아는 앞니와 어금니 모두 제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힘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치아가 어금니인데요. 어금니가 없으면 주변 치아가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어 빨리 망가집니다. 또한 어금니가 없어진 자리로 양옆의 치아들이 기울거나 맞닿는 치아가 정출되어 내려와 치열이 망가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임플란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위와 아래의 가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위턱의 뼈 이식이 아래턱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위턱의 경우 코 옆으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를 가볍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기주머니의 사이즈가 클수록 어금니 부위의 뼈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공기주머니 안으로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술이 난이도가 높다 보니 간단한 뼈 이식에 비해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뼈를 추가하는 느낌이 아니라 뼈가 아예 없던 곳에 뼈를 다 만들어내는 거라서 들어가는 뼈 이식제의 양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죠. 충치가 있긴 하지만 안 아픈데 꼭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나요? 충치가 이미 신경까지 갔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충치 제거 과정에서 충치가 이미 신경까지 간 게 육안으로 확인됐다면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신경치료가 겁이 나는 치료는 맞겠지만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말고 꼭 치과에 오세요. 충치를 방치하다가 결국 이를 빼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새는 무통마취도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에 대한 막연한 소문과 두려움에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기계들,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치료 도중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캐치하고 해결해 나갈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치료가 너무 무섭다면 수면으로 당일에 끝나는 신경치료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치아에 금이 갔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치아에 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많은데요. 금이 있다고 해서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간 치아가 씹을 때마다 아플 때에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금을 직접적으로 붙이는 방법은 없어서 간접적 치료 방법이 유일합니다. 바로 신경치료한 뒤 치아 머리에 크라운을 씌워 머리 쪽 금이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방법이죠. 다만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해도 계속 아프다면 이미 금이 뿌리까지 진행됐다고 보고 발치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해서 신경치료까지 했는데 결국 발치라니 너무 속상하시죠? 안타깝게도 뿌리 쪽 금은 CT를 찍어도 티가 나지 않아 사전에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경치료까지만 한 뒤에 임시치아로 한 달간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크라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하고 나서 찬 음식을 못 먹겠어요. 왜 그러죠? 아무리 잘 닦아도 치석은 누구나 쌓입니다. 그런데 한 번 생긴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서 치과에서 전문가의 청소를 받아야 합니다. 잇몸 위에 있는 치은 연상 치석은 한 번의 청소로 제거할 수 있고 또 스케일링 후에 시린 증상 같은 불편감도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매일 집 청소를 해도 장롱 및 먼지가 많은 것처럼 꾸준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몇 년 묵은 잇몸 속 치석이 있기 마련이죠. 이걸 보이지 않는 잇몸 아래에 있다고 해서 치은 연하 치석이라고 합니다. 치은 연하 치석이 있다는 건 이미 잇몸 염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잇몸이 붓고 으싱거리고 피가 나고 또 청소 후에 시림 증상 같은 불편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왜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가 시린 걸까요? 그 이유는 치석 제거 후에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치아 입장에서는 마치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다가 벗은 상태가 돼서 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흔히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풍치입니다. 풍치가 더 진행하게 되면 뼈가 녹아서 결국 흔들거리다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청소 후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를 받아서 본인의 치아를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청소년기 턱의 성장이 끝나면 수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턱의 성장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20세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전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안 좋으시거나 정말 좋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위스 제품인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뼈와 잇몸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플란트 한 개를 식립한다고 했을 때 간단히는 5분 내외이며 여러 개의 임플란트와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여 식립하는 경우 1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후 충치가 생길 수 있나요? 임플란트는 티타늄 재질의 금속으로 되어 있어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풍치가 올 수 있으므로 잇몸 관리를 위해 치과에 오셔서 정기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잇몸이 약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많은 수술 방법과 인공뼈들이 있기 때문에 잇몸이 약해도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잇몸이 약해 임플란트가 안 될 거라 생각하며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